돈,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 이번 주 한 주 동안 보도세퍼의 돈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문장 다루어 보고 일주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일관성이란 무엇인가? 일관성은 절대적 덕목이 아니다. 오늘 내가 어제와는 다른 통찰을 얻었다면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행동이다. 과거에 대한 일관성을 깰지언정 자신이 새로 깨달은 진리를 따르는 삶, 이게 삶 전체를 놓고 보면 더 일관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라는 그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작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 전략과 빚의 위험성. 의혹이나 확신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때 생긴다. 더 나은 미래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일할 때 실현된다. 하지만 빛에 짓눌려 장기적 전략을 세울 시간과 의욕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에만 매달리게 된다.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웠던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급하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자산, 시간을 다 거기다가 갈아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피해야 된다고 책에서는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자, 자유와 절제의 참 의미. 바빌로니아 부자들의 지혜에서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정의하는 자유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대금업자를 찾아가지 않는 철저함을 가졌던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를 극도의 지경으로 몰아가도록 내버려 두면서 내가 어떻게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누구나 마음대로 주물러 모양을 만드는 한 줌의 흙인가? 아니면 함부로 모양을 바꿀 수 없는 강한 청동인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키를 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걸 빨리 찾아와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프로의 자질과 빛을 대하는 자세. 프로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때에도 최선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다. 성공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지만 실패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빛 자체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다. 역시 자세와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짜 투자자는 잃는 것도 얻는 것의 일부임을 안다. 가슴 찢어지는 아픔 없이 제대로 된 사랑을 했다 말할 수 없듯이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돈을 잃어본 적이
없는 성공한 투자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지만 손해를 전혀 안 보려 하다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코스피가 꼭지를 향해 갔다가 좀 떨어지고 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할 때부터 그걸 각오하고 진입했는지 아니면 나는 절대 손실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욕심에서 진입을 했는지 이게 결과적으로 자세에서 차이가 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인데 이게 훨씬 더 저는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돈보다는. 자, 크게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기본 생각을 바꾸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실전 지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 다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것이 절대 기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할까? 당신에게 있어 돈은 정말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빚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수입을 어떻게 해서 늘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저축으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자의 이자, 이 기적을 부르는 원리를 파악하라. 그 다음에 돈을 왜 굴려야 하는가? 투자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가지 단계.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부를 해서 더 많이 널리 나눠주라 라는 내용까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쭉 보면서 돈보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다가 보면 항상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의심해보고 한번 따져보고 하는 그런 습관이 언제서부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 날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6살에 심각한 빚을 지고 있다가 귀한 스승을 만나서 30세 이자 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나오는데 그 시절에 단 4년 만에 그 엄청난 빚을 청산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그 구체적인 과정,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엑시트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서 좀 다소 모호하고 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저한테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책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좀 오래되었어요. 2008년 버전이니까 이 책이 처음 나온 거는 2003년이에요. 2003년 초판, 2003년 4월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제 책에. 그러니까는 벌써 초판 나온 지는 20년이 훌쩍 넘은 아주 고전이 된 책이죠. 그런데도 꽤나 많이 인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년 이상을 건드는 아주 이제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고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성과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들지만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자유와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한 통찰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읽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봤어요. 시간 두고두고 보는 책입니다. 한 주간 쭉 다루어봤던 보도 셰퍼의 책 내용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